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2023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참 다사다난했죠.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이 있었죠. 대형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코인 유튜버들에게도 참 절망과 같은 시간들이 였습니다. 제가 2022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국 규제의 틀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또다시 계속해서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의 입만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XRP와 SEC 소송,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합리적 타당성, FTX 사태와 테라 루나 사태. 이제 그들은 그 두 개의 큰 이슈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잡아채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이. 그 어떤 코인이든 그 기본과 비교할 수 있는 코인. 빨간불일 때는 자동차가 지나가면 되지 않는다 라는 이 명제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룰을 따르듯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XRP와 SEC 소송, 그리고 그 결과, 어쨌든 합의로 그 결말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결국 그 툴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뿌려진 생성이 된 19,000여 개의 코인들이 그 법을 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할 때 디지털 골드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투자했던 수많은 코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꽤 오래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물 세계에서 금속, 구리, 납, 철, 알루미늄, 직접 눈에 보이는 금속들이 있는가 반면에 디지털 안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보기에는 암호화폐 같아요. 제가 내리는 정의는 그거였습니다. 어쩌면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를 정의하기가 약간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물 세계에서 금속들이 산업 전반에 쓰임으로써 어쨌든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도 분명히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그 속에서 쓰여지면서 디지털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는 암호화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지금 디지털이란 공간은 사람들이 멀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하죠. 하나의 일만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광을 받는 거와 똑같이 코인도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그 코인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는 놈이 결국 살아남겠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19,000여 개의 코인이 전부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암호학자, 이코노미스트, 차티스트, 그리고 심지어는 코인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실물 세계에서 금속들도 그 편리성을 위해서 특정 금속과 또 다른 금속이 쎄쎄쎄를 해서 또 다른 금속을 만들어내듯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이해관계 안에서 이 코인과 저 코인이 힘을 합치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코인이 태어날 수 있다면 코인판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SEC는 그들을 규제하기엔 너무나 방대한 시장 형성이 돼 있다.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쨌든 기축이 되는 기축 코인이 있어야 되겠죠. 베이직이 되는 이 코인과 비교를 해서 이 코인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을 따르지 못한다면 니네는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걸 원하겠죠. 그건 뭐 미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각국 행정부가 그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의 발표를 귀 기울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과 같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게리 겐슬러의 멘트를 모두 다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XRP를 이렇게 보면 사이드 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해하면서 XRP의 가치를 더 크게 봤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소송 중이지만 합의로 끝난다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결국 XRP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될 겁니다. 그게 중앙 집중화가 된 시스템이든 아니든 어쨌든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받은 놈이기 때문에. SEC 측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니네가 진짜 암호화폐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코인의 프로토콜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는 합법적인 코인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코인의 생존 여부는 결국 XRP 사이드 체인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XRP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하나가 거의 3년여가 걸렸어요.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입력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인 자체가 뭘 하겠다고 나왔지만 그 코인이 업그레이드를 하기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설사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 코인이 더 큰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고, 아마 코인을 만든 회사나 개발자는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코인판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XRP와 SEC 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EC와 XRP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코인이든 결국 XRP 사이드 체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필터링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블록 형성을 하는 메인 블록으로 보내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생태계,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결국 구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업 시스템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다. 자, 그러면 XRP 사이드 체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알트코인, 그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체 시스템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XRP 사이드 체인 안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거래는 XRP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영상을 제가 주구장창 XRP 이야기만 드렸던 거고, XRP는 돈의 미래, 화폐의 미래, 그 이상의 가치로 디지털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제2의 구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XRP를 가지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모든 코인이 사라져도 XRP는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방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충분히. 어쨌든 지금은 스마트폰 인류, 스마트폰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가장 크게 세 가지가 들어왔죠. 첫 번째는 뱅킹,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유통이 그냥 막 돌아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까지, 유튜브, SNS 채널들, 인류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이면서 펜티엄급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결국 디지털의 혁신, 혁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통과 미디어 그리고 뱅킹, 이 세 가지는 결국 블록체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똑한 계약,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NFT, 스마트폰 안으로 모든 게 들어왔다. 그리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진화를 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들의 보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더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고 하는 전 세계적 움직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쏟아져요. 그걸 잘 보세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직접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데이터를 빼놓고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지만 결국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도 SEC가 FTX, 테라 루나 요 두 개의 사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쓰잘데기 없는 코인들을 정리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오히려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 코인 회사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칼바람이 아닌 피바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작정 모르고 칼춤을 추는 것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 구축이 돼서 칼춤을 추게 되면 엄청난 칼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은 굉장히 코인을 잘 타고 있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게 되면
그 코인에 탔던 돈들이 결국 알만한 놈들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놈들에게 그 돈이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팬딩 멤버십 분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투자자들의 지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오히려 어쩔 때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캐치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 여력은 고래들의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개미들의 집단 지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하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그 전환점에서 가장 큰 불장이 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SEC의 규정이 명확해진다면 암호화폐를 분쇄기로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나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추종자들은 꽤 많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온리 비트코인. 하지만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기 위해선 분명히 이더리움과 XRP가 필요합니다. 이더리움과 XRP 없는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는 코인.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 가치에 대한 결과물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상징성을 띈 디지털 골드라면 이더리움과 XRP는 그 가치를 보증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추앙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암호화폐 후 규정, 규칙, 법률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XRP를 갖고 계신다면 그나마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높게 활짝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가격은 저렇게 모질같이 계속 쭉쭉 빠지지만 결국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께 답을 할 겁니다. 어쨌든 1년 동안 하라고 했지만 앞으로 상승할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식 또한 계속해서 높이는 건 좋겠죠. 어쨌든 아는 만큼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만 암호화폐이다. 다른 암호화 토큰은 증권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CFTC 미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루나 그리고 FTX 사태가 터졌고 하지만 테라루나든 FTX든 저는 분명히 충분한 이해관계 안에서 나온 그들의 조작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기사 하나로 오늘 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규정과 규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완성이 돼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닌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그들의 돈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 주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오늘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TV였습니다.